나중에는 진짜 오히려 더 국어 시간에 집중이 잘 되고 능률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미리 연습해두면 수능에서도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영문학과의 20학번으로 재학 중인 이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부에 재학 중인 20학번 이정빈입니다. 재영님, 혹시 수능 보기 100일 전이 기억나시나요? 당연히 기억나죠. 제가 이제 말로만 듣던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구나,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마음에 손도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도 뛰고 엄청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정빈님은 혹시 수능 100일 전 기억나시나요? 저도 100일 전에는 너무 떨렸던 것 같아요. 그동안 공부를 너무 대충 했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100일 남았으니까 정말 미친듯이 공부해야겠다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도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시로 학교에 입학하게 된 저희가 수능 100일 전략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 정빈님은 수능 100일 전부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나요? 저는 수능이 100일 정도 남았을 때는 모의고사들을 집중적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져온 개념들을 토대로 제 실력을 점검할 필요도 있고, 또 시간 관리도 중요하니까요. 수능이 100일 정도 남았을 때는 서점에는 수능 대비 실전 모의고사들이 문제집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풀었던 것 같아요.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리가 좀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하려고 신경을 많이 썼고요. 특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비문학을 중심으로 많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주구장창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저는 시간이 낭비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위주로 킬러 문제를 잡기 위해서 많이 풀어보고 또 오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 EBS 연계 교재들이 저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도 많고 또 특이한 유형들도 굉장히 많아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인 만큼 그냥 일주일에 모의고사를 한두 개 풀어보고 오답을 하는 정도로 그쳤던 것 같습니다. 탐구 과목은 제가 3월부터 수능까지 정말 애를 많이 먹었던 과목입니다. 시간 관리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시간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출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들을 풀다 보면 전혀 보지 못했던 유형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을 노트 필기하거나 오답 노트를 정리하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재영님은 수능 100일 전에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저는 일단 정시 특성상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그 평소 신체 리듬을 수능 스케줄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수능 시간표에 맞춰서 모의고사를 시간에 맞춰 꾸준히 푸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침 8시 40분부터 10시까지는 국어 모의고사를 풀고, 또 10시 30분부터는 수학 모의고사를 풀고,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연습했어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풀면서 항상 시간이 촉박했던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화작문, 문학, 비문학 이 세 가지 유형 중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유형부터 순서대로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또 이제 영어는 듣기평가, 리스닝을 할 때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놓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방법을 쓸 때는 이제 1번부터 17번까지 듣기 영역을 모두 자신 있을 경우에만 써야 합니다.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파는 문제집을 보면 해당 문제의 위쪽이나 답지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방향들을 제대로 익혀야지 응용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그 방향들을 외우고 이제 익히는 그런 습관을 들였습니다. 또 수학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0번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문제들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사나 사회탐구 과목은 암기 과목인 만큼 복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틀린 문제라든지 자신이 헷갈리는 문제, 그런 건 다 오답노트에 적어서 꾸준히 몇 번이고 자신이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영님은 수능을 준비하면서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는 이제 공부가 너무 하기 싫다라는 등의 공부 자체에 대한 슬럼프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수험 기간 동안 쓸쓸해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독서실에 가다 보면 혼자 가만히 앉아서 오랜 시간 집중을 하면서 혼자만의 레이스를 달려야 하잖아요.
전 그런 부분이 되게 외롭고 쓸쓸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 이렇게 외로움이 약간 커지는 시기? 우울할 때, 그럴 때는 엄마나 이제 가족들, 언니라든지 같이 대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내가 너 지금 너무 외롭다. 그래서 누구라도 얘기할 상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좀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정빈님은 어떤 슬럼프가 있으셨나요? 저는 8월에 슬럼프가 왔었던 것 같아요. 특히 8월 중에서도 학교를 안 가는 여름방학에 슬럼프가 왔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집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밖에는 날이 덥고 또 독서실 가면은 나른해지고 하니까 책상 앞에 엉덩이는 붙이고 있는데 정작 집중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거에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집중을 못하고 해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또 생각해보면은 그때 차라리 밖에 나가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날이 더워지면은 좀 나른해지긴 하는데 또 9월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바짝 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가볍게 먹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영님은 100일 남았을 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최우선적으로 아침 자습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뇌는 기상했다고 해서 바로 정신이 맑아지거나 집중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실제로 기상해서 정신이 완벽히 잠에서 깨기까지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수능 첫 교시가 국어인데 국어가 아침 8시 40분에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4시 40분에서 5시 40분에는 기상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 7시까지는 학교에 등교해서 최소 1시간 이상 자습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피곤하기도 하고 더 힘든데 이게 점점 하다 보면 몸에 익어서 나중에는 진짜 오히려 더 국어 시간에 집중이 잘 되고 능률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재영님과 마찬가지로 아침 시간을 좀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8시 10분까지 등교했는데 저는 8시까지 학교에 가서 아침 조회나 1교시 시간에 주로 국어를 풀었어요. 저는 아침 시간에 국어 머리를 활성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침에 글을 읽고 생각을 하는 것을 미리 연습해두면 수능에서도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점심을 먹고 5, 6, 7교시를 하잖아요. 그때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의외로 설마 수능 시험장에서 내가 자겠어? 아니면은 뭐 수능 시험 때 잠이 오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절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 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특히 모의고사 시간 때 오후 시간에 이제 졸음이 많이 쏟아지시는 분들은 더욱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정빈님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셨나요? 저는 이제 수능을 너무 편하고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것은 안 좋다고 생각해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긴장하고 신경을 날카롭게 세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평정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수능이 100일도 채 안 남게 되면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최대한 사소한 것에 감정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9월과 10월에는 모의고사를 또 보잖아요. 이제 너무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또 좋지 못한 성적이 나왔다고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평정심을 가지고 해왔던 대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나중에 아무리 후회한다고 한들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또 저는 수험생활 동안 20살에 대한 로망이 되게 많았어요.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 연애도 해보고 친구들이랑 추억도 많이 쌓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굉장히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살의 내가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자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기뻐할 미래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힘을 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얘기해드린 것들을 정리해보자면 신체 리듬을 수능 스케줄에 맞추는 것, 그리고 아침 자습을 꼭 하는 것이 수능 시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평소에 조금 힘들더라도 나중에 있을 행복한 미래를 기억하면서
매 순간 자신 후회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지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자면 국어 과목은 모의고사 등을 풀면서 시간 관리를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고 수학 과목은 어려운 문제를 위주로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탐구 영역은 오답노트나 노트 필기를 하면서 자신의 머리에 넣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알차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침 시간을 적극 활용하고 오후 시간에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이라면 사소한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평정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능은 많은 수험생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평정심을 가지고 해왔던 대로 공부하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12월 3일에 끝나는 이 긴 레이스를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결승선이 정말 코앞이고 전력 질주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달려온 나날만큼 결승선 통과가 값지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승선을 통과하고 웃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때 저와 같이 각자 자신만의 로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로망은 제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약간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도 우리 모두 기운 내고 더 열심히 하다 보면 꼭 좋은 성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우리가 선후배로 함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